안녕하세요. 재건축 예언가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일산 아파트 단지들의 30평대 기준 재건축 예상 분담금을 계산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재 매물의 매매 가격과 재건축 시 33평 예상 분담금을 더하면 33평 신축 총 매매 가격이 되는데요. 아파트끼리 이 총 매매 가격을 비교하셔서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확인해 볼 단지들은 바로 1번 후곡마을 4단지 금호한양, 2번 후곡마을 16단지 동아코오롱, 3번 강선마을 7단지 사만유원 아파트, 4번 강촌마을 5단지 라이프 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성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번과 4번 아파트는 24년도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선도단지로 선정된 아파트들입니다. 사업성 평가 시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투자 코멘트 같이 드리겠습니다. 비교 들어가기 앞서 위 4단지는 저와는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4단지 비교를 하겠습니다. 예상 분담금 계산에 필요한 정보들은 다음과 같고요. 각 아파트들에 대해서 30평대 현재 가격을 기준층 기준으로 확인하고 각각의 대지 지분과 현재 용적률, 그리고 재건축 시 기준 용적률, 마지막으로 25년 6월 기준 일반 분양 예상값을 통해 예상 분담금을 구해서 33평 평형 신청 시 예상 총매가를 계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아파트의 30평대 기준층 현재 가격을 빠르게 체크하겠습니다. 1번 후곡마을 4단지 전용84 기준층 매물을 낮은 가격 순으로 확인하면 13층 6억 3천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2번 후곡마을 16단지 전용84 기준층은 5억 5천만 원, 3번 강선마을 7단지 전용84 기준층은 6억 4천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강촌마을 5단지 전용84 기준층은 6억 5천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현재 가격 입력했고요. 각 평형대의 대지 지분과 현재 용적률 값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후계획도시 기준 용적률은 300%로 동일 적용하였습니다. 이 조건으로 가정해서 예상 분담금을 계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파트끼리의 투자성 비교가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기준 용적률 300% 기준 기본 공공기여, 즉 1구간 공공기여만 고려해서 분담금을 계산할 거고요. 추가 공공기여까지는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상 분담금 계산 시 추가로 필요한 데이터는 공사비와 예상 일반 분양가가 있습니다. 먼저 공사비는 평당 공사비라는 것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공급면적 기준인지 계약면적 기준인지 등에 따라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00세대 이상 대단지에서 33평 공사비를 4억 중반으로 가정했습니다. 사업성 계산에 있어서 공사비는 평소에는 상수에 가깝습니다. 최근 공사비 급등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상수에 가까웠었고 6년 전만 해도 공사비를 33평 기준 3억 3천만 원 정도로 계산했었는데요. 물론 강남처럼 고급화하는 단지들이나 초고층으로 공사하는 곳은 표본을 벗어난 수치여서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요. 그런데 최근 실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계약건들을 보면 공사비가 이전보다 평균 30% 전후로 급등해서 수렴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기준 공사비는 33평 기준 4억 중반으로 가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입지의 신축 예상 일반 분양가가 필요한데요. 일산 신축 아파트의 예상 일반 분양가를 알려면 주변 신축 시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일산의 경우에는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기준 잡기가 수월한데요. 우선 입주 6년 차 킨텍스 원시티 대장단지는 전용 84 기준 13억 초반까지 실거래되었고 기준층은 12억 중반입니다. 그리고 이 킨텍스 쪽 택지의 가장 끝자락에 위치한 입주 6년차 소규모 단지의 킨텍스 레이크뷰 전용 84 기준층은 9억 정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일산역 쪽에 입주 3년차 552세대 규모의 소단지 이편한 세상 일산 어반스카이 전용 84 시세는 7억 후반입니다. 일산 구도심 입지에 통합재건축을 통해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이편한 세상 일산 어반스카이 입지보다는 전부 다 신축 시세가 월등히 높을 것으로 보고요. 킨텍스 대장단지 입지보다는 낮으며 이 킨텍스 레이크뷰보다는 입지가 더 좋은 곳이 일부 있고 더 여리에 있는 입지가 일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축 가격에 대한 기준은 이 정도로 잡고 이 구도심 안에서도 3호선과 경의중앙선 라인, 후곡학원가와 백마학원가 그리고 각 학군지를 고려하고 마지막으로 최근 재건축 리모델링 개발 이슈가 들어서기 전 오직 실거주 가치만 반영된 일산의 2012년에서 2019년도 단지별 장기 평균 시세를 고려해서 아파트 1, 2, 3, 4번 각 입지 간의 서열에 따라 33평 신축 예상가를 보수적으로 잡아보면 1번 후곡마을 4단지 9억, 2번 후곡마을 16단지 9억 5천, 3번 강선마을 7단지 10억 5천만 원, 그리고 4번 강촌마을 5단지 10억으로 신축 예상 시세를 잡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입지에 신축 아파트 33평이 들어왔을 때 현재 25년 6월 기준의 신축 예상 가격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아무리 예상 시세라지만 벌써부터 이 가격에 민감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분담금 계산에 이 예상 가격의 가정은 필요하고 현재 기준으로 위와 같이 가정하고 계산하는 것이니 이 조건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시면 생각하시는 값을 스스로 대입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려했을 때 예상 분담금 결과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 30평대 기준 33평형 평형 신청 시 예상 분담금은 각각 후곡 4단지 2억 8천, 후곡 16단지 2억 5천, 강선 7단지 2억 2천, 강촌 5단지 2억 6천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는 강선 7단지의 분담금이 가장 적네요. 분당이나 평촌 영상을 보시면 동일하게 종전 전용 84에서 33평형 평형 신청 시 분담금이 마이너스 값, 즉 환급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산의 이 4단지에서는 모두 다 분담금 2억대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 분담금을 스스로 미리 계산할 수 있다면 25년 6월 기준 각 단지들의 현재 매수 가능한 매물들을 매수하셨을 때 각각의 예상 분담금을 더하면 33평 신축 총 매매 가격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총 매가를 적으면 각각 9억 1천만 원, 8억, 8억 6천만 원, 9억 1천만 원이 되겠네요. 지도에서 한눈에 보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1번, 2번, 3번, 4번 나타냈고요. 빨간색 펜으로 제가 가정했던 33평 신축 시세를 각각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는 예상 분담금을 더한 신축 33평 총 매가를 옮겨 적어 놓았습니다. 만약 현재 기준 각각의 신축 시세가 9억, 9억 5천, 10억 5천, 10억 이라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투자 시 안전마진은 각각 마이너스 0.1억, 플러스 1.5억, 플러스 1.9억, 그리고 0.9억이 되겠습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시다면 생각하시는 시세에서 위 총 매가를 빼서 새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안전마진에는 나중에 재건축 진행 시 2주 후에 공사하는 3, 4년 동안 들어가는 그 추가적인 거주 비용은 제외했습니다. 이 안에서 4단지만 비교했을 때는 강선마을 7단지의 안전마진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높네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하는 포인트는 마이너스 0.1억이 있다는 건데요. 이거 무슨 뜻인가요? 재건축을 기껏 진행했더니 실질적인 수익은 오히려 마이너스, 즉 손해가 난다는 뜻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종전 구축 가격만 과도하게 올랐을 때 발생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선도단지 지정이 된 호재로 종전 구축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이게 재건축 후에 이 입지의 신축 가격을 올리는 호재는 또 아니기 때문에 종전 구축 가격만 과도하게 오르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안전마진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즉 1번 단지를 지금 가격에 매수하는 경우 현재 기준 안전마진은 없으며 대신 상승장이 지속되면서 주변 신축 가격이 올라야
안전마진이 비로소 생기면서 이 가격도 더 상승할 여지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다만 1번 단지는 현재 기준 오버슈팅된 게 맞기 때문에 기회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오히려 매도 타이밍이 맞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선도단지 응모나 선정 시 추가 공공기여를 약속하게 되는 단지가 있을 텐데요. 현재 시점 기준 추가 공공기여분까지도 고려 시 분담금은 조금 더 늘어나고 안전마진은 약간 더 줄어들겠지만 이것도 결국 미래 시점에서는 일반 분양가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분담금 수치는 현재와 크게 차이 안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추가 공공기여에 대한 사업성 평가 디테일도 재건축 사업성 평가 회원 전용 강의에서 설명드렸으니 필요하신 분은 강의 참고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 네 단지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 관점에 대해 두 가지 코멘트를 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한 말씀만 드리자면 지금까지 제가 재건축 예상 분담금을 계산한 뒤에 현재 매물 가격에 더해서 예상 총 매가를 구하고 아파트 단지끼리의 투자성을 1차적으로 비교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재건축 예상 분담금만 구할 줄 알게 되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배우셔서 투자에 한 번만 활용하시면 예를 들어 이렇게 일산에서는 똑같이 6억대에 매수하셨을 때 안전마진이 마이너스 0.1억에서 플러스 1.9억 즉 약 2억 원까지도 수익 차이가 벌어지는데 만약 일산 전체 단지에서 보시면 동일 투자금으로 매수했을 때 안전마진이 4억까지 있는 단지가 있고요. 지역을 더 넓혀서 매가 6억에서 9억대로 평촌이나 분당을 보시면 안전마진이 7억에서 10억대까지 있는 단지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단지들이 실제로 제가 요즘 추천드리고 있는 단지고요. 이렇게 재건축 사업성 평가를 직접 할 줄 아시면 이 경우에 매가 6억에서 9억대에서 투자 한 번에 상대적인 투자 성적이 10억대까지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산 안에서 재건축 사업성 평가를 제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수익 플러스 4억을 얻고 그리고 지역을 더 넓혀서 수도권에서 1등 재건축 사업성 아파트를 잘 찾았기 때문에 추가 수익 3억에서 6억까지도 추가로 얻게 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재건축 사업성 평가 및 예상 분담금 계산을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실제로는 재건축 사업성 평가라는 게 잘 배우시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누구나 강의를 듣고 직접 사업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오프라인에서 수강료 비싸게 받고 강의해온 내용인데요. 동일한 내용으로 총 6강 강의를 제작했고요. 궁금한 점들 강의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피드백 드리고 설명드리는데 수강하신 분들 지금 다 직접 분담금 계산하셔서 투자하고 계십니다. 재건축 투자하실 분들, 특히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에 투자하시거나 혹은 해당 아파트에서 재건축 추진 주체로 나서실 분들은 반드시 재건축 사업성 평가하는 방법을 아셔야 하는데 이분들께는 특히 권장드리는 강의이니 필요하신 분은 오른쪽 위에 링크 참조하셔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투자 관점에서 두 가지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1, 2, 3, 4. 네 아파트 단지 중에서는 어느 아파트가 투자성이 가장 좋을까요? 이 네 단지 중에서 우선 2024년 선도단지에 선정된 아파트는 1번과 4번인데요. 사업성 상으로는 현재 30평대 매물 매수 시 예상 수익, 즉 안전마진은 3번, 2번, 4번, 1번 순으로 큽니다. 1번은 선도단지에 선정되어서 재건축이 완성된다 해도 최종 수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고요. 4번의 안전마진 9천만 원은 만약 재건축이 잘 진행돼서 착공에 들어갔을 때 공사하는 3, 4년 동안 들어가는 거주 비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마진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4번도 매수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실까봐 설명드리면 1번과 4번의 구축 아파트는 절대 가격 자체는 길게 보면 오르긴 합니다.
부동산 상승장에 따라 이 신축 가격이 오르면서 이 아파트들도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절대 가격 자체는 오르지만 상대적인 수익을 봤을 때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지금 매수를 권장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 안전마진이 가장 큰 3번은 어떨까요? 6억대 매물 매수 시 재건축 안전마진이 1억 9천만 원이 있는 것은 아주 평이한 수준인데 이 네 단지의 상대 비교 중에서는 그나마 3번은 무난합니다. 추천까지는 아니고요. 대신 3번의 30평대 매물은 현재 6억 4천만 원인데 비해 2번 매물은 5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 2번이나 3번이나 둘 다 비슷합니다. 둘 다 무난한 수익률이고 재건축이 가능한 사업성이지만 추천까지는 아닙니다. 이 네 단지만 본다면 어렵게 재건축을 진행해서 신축이 되었을 때 얻는 확정 수익이 최대 1억대라면 저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이런 주변 신축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재건축에 투자하실 거라면 재건축은 실거주성이 안 좋기 때문에 예상 수익, 즉 안전마진이 확실히 좋은 곳만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수익은 형편없는 수준이 될 수가 있어요. 재건축은 사업성 평가에 기반해 안전마진을 최대로 확보한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럼 일산에서는 동일한 금액으로 뭘 사야 하나요?에 대한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재건축 투자를 하실 거라면 안전마진이 확실히 높은 곳에만 투자하셔야 하며 안전마진 낮은 곳에 투자하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주변 신축이나 준신축을 들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오늘 예시로 든 일산의 네 단지가 모두 매수 추천드리는 단지는 아니었지만 그 안에서 예상 수익 차이가 이렇게 2억까지도 벌어지듯이 일산에서 이 네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들 중에서 안전마진이 4억대인 아파트들이 실제로 또 있는데요. 결국 일산 안에서도 똑같이 6억대에 매수하셔도 어디는 안전마진이 마이너스 0.1억이고 어디는 1억대인데 어디는 4억대인 곳이 있다는 얘기이고요. 일산 밖으로 지역을 넓히시면 매가 6억에서 9억대 기준 안전마진이 7억에서 10억대까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곳을 매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 재건축 사업성 평가 전수 강의 3강과 6강을 보시면 내가 가진 투자금 기준 이런 최고 수익을 확보한 단지를 찾아내는 제 노하우를 모두 전수해 드렸습니다. 결국 재건축 사업성 평가 그 중에서도 예상 분담금을 계산하실 줄만 아신다면 예를 들어 6억대 매물 매수 시 남들은 1억 수익을 낼 때 여러분은 4억에서 7억대를 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방식으로 최대한 선진입을 하시게 되고 조금 기다리면 재건축의 사업 시행인가 시점에 조합에서 예상 분담금을 안내해 줄 텐데 이때 이 안전마진이 상대적으로 큰 아파트 단지에 매수 수요들이 몰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점프하는 걸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하우를 강의에서 모두 전수해 드렸으니 실전 투자하실 분들은 꼭 수강하셔서 보유하신 투자금 기준 예상 수익 1등 아파트를 매수하시고 가장 높은 수익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께서 요청 주신 일산 대표 단지들 예상 분담금을 계산해서 총 매매 가격과 안전마진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나 다음번에 다뤘으면 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도 돈이 되는 투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